한류 황제 조용필은 74세의 나이로 2024년 서울에서 열리는 특별 콘서트에 참석해 1994년부터 2003년 사망할 때까지 함께했던 고구 안진현 여사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이었다고 고백했다. 이 고백은 감정적인 순간일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승리와 끝없는 고통으로 가득 찬 삶에 대한 눈물겨운 고백이기도 합니다. 조용필의 인생은 돌아와요, 부산항해, 친구야, 바운스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낸 긴 여정이었지만 무대 조명 뒤에는 깊은 상처로 가득 찬 마음이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슬픔은 단순히 자신의 직업적 실패나 대중의 압박이 아니라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안진현과의 이별과 그녀에게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한 후회 속에 살아야 했던 세월이었다. 조용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그가 가수 생활을 시작했을 때의 힘든 시절이 아니다. 생계를 위해 작은 술집에서 기타를 연주해야 했던 시절도, 한국 대중음악의 격변기에 청중이 등을 돌렸던 시절도 아니다. 그에게 가장 큰 아픔은 2003년 1월 5일 안진현 씨가 미국에서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일이었습니다. 이 상실은 그의 마음에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그 후 20년 이상 지속된 후회를 남겼습니다. 조용필은 1993년 애틀랜타에서 공연을 하던 중 누나의 소개로 안진현을 만났다. 미국에서 로비이스트로 활동하며 엘 고어 부통령 등 실세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던 안진현은 똑똑하고 강인하며 카리스마 넘치는 여성이다. 1994년 두 사람이 결혼한 이후 안진현은 그에게 큰 동기부여의 원천이 되었고 그가 경력 중 어려웠던 시기를 극복하고 다시 작곡에 대한 영감을 얻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9년 후 그녀는 갑자기 그를 떠났고 그는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졌습니다. 그는 그 후 희귀한 인터뷰에서 목이 메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잃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슬픔은 상실 자체에 대한 슬픔뿐만 아니라 안진현을 위해 해주지 못한 일들에 대한 슬픔이기도 했다. 그는 결혼 생활 내내 말로 감정을 표현한 적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행동이 말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스튜디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작곡과 연주에 매진했지만 그녀가 떠난 뒤 그는 직업이나 명성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18번째 앨범에 수록된 진을 부르다 콘서트에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 이 노래는 그가 그녀를 추모하며 쓴 노래다. 그녀에게 더 사랑한다고 말했으면 좋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라고 그는 말했다. 안진현의 죽음은 개인적인 충격일 뿐만 아니라 그의 경력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가 죽은 후 그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앨범 발매를 거의 중단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은둔 생활을 했고 대중 앞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창작적 영감을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는 음악을 쓰기 위해 펜을 잡을 때마다 안진현의 모습이 떠올라 작업을 계속할 수 없었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이 슬픔은 그의 삶에서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자 시간이 치유할 수 없는 상처이며 그가 자신의 여정을 돌아볼 때마다 그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조용필은 1968년 록밴드 애킨스에 합류하여 한국에서 미군을 위해 기타를 연주하면서 연예계에 입문했습니다. 1950년 3월 21일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난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으나 7살 때 레이 찰스의 하모니카 연주를 듣고 음악에 대한 열정을 추구하기 위해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파이브 핑거스, 김트리오 등 밴드에서 활동하던 초기부터 그는 메이저 아티스트가 되는 꿈을 꾸었고 1776년 첫 솔로 싱글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발표하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 노래는 한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인기를 얻으며 그의 이름을 해외로 알린 전환점이 되었다. 1980년대는 조용필의 전성기였다.
그는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뉴욕 카네기 홀에서 공연했으며 이는 한국 음악의 역사적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의 앨범인 창밖의 여인부터 친애하는 친구까지 모두 차트 정상을 차지하며 그는 한국 대중가요의 황제라는 별칭을 얻었다. 그는 50년이 넘는 경력 동안 19개의 앨범을 발표했으며 바운스 2013와 같은 노래는 그의 시대를 초월한 매력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은관문화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권위 있는 상을 수상했고 2013년에는 한국갤럽에서 올해의 가수로 선정되었습니다. 그의 커리어는 재능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음악산업의 변화에 적응해온 그의 능력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길이 항상 장미로 가득했던 것은 아니다.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1990년대 초반에 일어났는데 서태지와 새로운 그룹이 이끈 청소년 음악 흐름이 그의 음악을 가려버렸기 때문이다. 14번째 앨범 Sad Beatrice과 15번째 앨범 Loneliness of the Left은 예상했던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이로 인해 그는 위기의 시기를 겪게 되었다. 그는 한때 신해철의 음악도시에 출연해 이때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시기였다고 고백한 바 있다. 관객들이 점점 등을 돌리자 그는 압박감을 느꼈고 때때로 자신이 이 업계에서 여전히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실패로 인해 그는 여러 번 울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그는 스튜디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작곡을 하며 다시 영감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실패한 녹음을 다시 듣다가 청중이 기대했던 만큼 잘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그는 안진현을 만났고 안진현은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1994년 결혼하고 밴드 그레이트 버스에 재결합한 뒤 16번째 앨범 Song of the Wind를 발매하며 강렬한 컴백을 알렸다. 그는 한때 이렇게 말했다. 관객들이 내 노래를 다시 따라 부르는 것을 보고 울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제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를 눈물 짓게 한 또 다른 노력은 안진현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뒤인 2013년 앨범 헬로를 준비할 때였다. 그는 이 앨범을 그녀에게 바치는 헌사로 만들고 싶었지만 스튜디오에 들어갈 때마다 그녀에 대한 추억이 그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한때 헬로를 녹음하는 동안 많이 울었어요. 그저 그녀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을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헌신은 앨범이 차트 1위를 차지하며 싸이의 젠틀맨을 앞지르며 결실을 맺었지만 그에게 그러한 성공은 항상 지울 수 없는 슬픔을 동반했습니다. 조용필은 그의 경력 전반에 걸쳐 개인적 명예를 넘어서는 업적을 끊임없이 추구해왔습니다. 그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한국 음악을 세계에 알리는 것입니다. 1980년대 카네기 홀에서 공연했을 때 그는 자신의 재능을 증명하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국제적인 청중들에게 소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부산항에 돌아와요가 일본에서 히트를 쳤고 나중에 미국과 아시아에서 열린 그의 콘서트에는 수천 명의 팬이 모였습니다. 그는 한때 이렇게 말했다. 저는 제 음악이 다리가 되어 전 세계가 전쟁이나 고난을 통해서가 아니라 멜로디를 통해서 한국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또한 현대 케이팝의 폭발적인 성장 속에서도 전통 팝음악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한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등 젊은 그룹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그는 트렌드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다. 2013년 앨범 헬로가 그 증거다. 그는 전통적인 사운드와 현대적인 사운드를 결합해 신선하면서도 조용필만의 독특한 작품을 만들어냈다. 저는 젊은 청중들에게 팝 음악이 춤이나 조명뿐만 아니라 감정과 스토리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는 한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일관성 덕분에 그는 여러 세대에 걸쳐 매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추구하는 또 다른 업적은 젊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는
버벌진트부터 이적까지 많은 가수와 음악가들과 협업하여 공감을 일으키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또한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2022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등의 콘서트를 열어 단순히 공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차세대와 공유하고자 한다. 그는 음악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삶이라는 걸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시작한 일을 그들이 계속 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조용필은 또한 자선적인 유산을 남기고자 노력한다. 안진현 씨가 세상을 떠난 뒤 그녀의 전 재산인 약 24억 원을 심장병 어린이 치료에 기부했습니다. 그는 또한 콘서트 수익금 중 6억 원을 기부했고 포브스에 의해 아시아의 자선 영웅 중 한 명으로 지명되었습니다. 그에게 성공은 명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도 의미합니다. 그는 한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떠날 때 사람들이 내 음악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해온 좋은 일들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가 항상 바라는 가장 큰 성취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의 빛나는 경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완전한 집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74세의 나이에 안진현이 자신의 인생의 연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진심으로 후회 없이 살고 싶다는 바람을 피력했습니다. 그는 때로는 눈물을 흘릴지라도 평생 열심히 노력해 이룬 것이었습니다. 조용필의 사랑과 결혼은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긴 이야기이다. 그는 1983년 자신의 전성기 때 박지숙과 처음 결혼했다. 하지만 이 결혼 생활은 불과 5년 동안 지속되었고 1988년에 끝났습니다. 이혼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는 한때 음악 활동과 삶의 불화로 인해 계속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녀와 함께 보낸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그것은 내 잘못이